어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북한의 리수용을 만났는데 비핵화를 언급을 안 했고요. 앞으로 김정은 광중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북과 중이 만날 날 미국은 이 대북 압박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그건 뭐냐? 미국이 북한의 금융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차단하는 수를 던진 겁니다. 이것은 2005년에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봉쇄보다 훨씬 더 강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 대사는 한국의 통상 관행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미국 정부는 한국 출신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위원을 연임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한국이 미국 대선 이후에 벌어질 경제적 트러블에 대해서 대비라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K-POP 콘서트를 방문했습니다. 자, 시진핑은요, 이날 오후 이수용을 면담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은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비핵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미묘한 변화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최악으로 치닫던 북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악으로 치닫지도 않았고요. 북중 관계가 조금 경색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자, 중국은 핵심 이익에 훨씬 중요한 미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남중국 등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또 센카쿠 일도 등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최근에 오바마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같이 우호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에 베트남을 끌어안는데 우리는 북한을 갖다 여기서 끌어안아야지 더 괴롭히면 안 된다. 중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이 나서서 미국을 괴롭히고 또 흔들어 놓는 부분을 은근히 뒤에서 즐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제 이런 어떤 이 시진핑과의 만남은 중국이 어떤 공개적인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특사를 만난 것 자체가 중국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물론 어제 한미일 6자회담 새 대표가 일본에서 만나서 중국이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은 6자 회담 틀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고요.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건방을 뜰 걸로 보이고 중국은 그런 부분을 은근히 겉으로는 말린 척하면서 이후부터는 뒤로는 부채질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방문 시진핑 면담 이전에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장 송타오하고 만났는데요. 이 둘에서 만남에서 보면 뭔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킨 데 대해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조선 노동당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천명하신 데 대해 강조했다. 라고 이 북한의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송타오는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하고 꽃피워 주신 귀중한 이 재산인 전통적인 북중 친선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와 핵을 병진 건설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당대당 관계를 복원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방중을 논의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측은요. 자, 당대당의 관계를 복원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이 중국의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의 관계를 복원한다.
또 리수용이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사절로서 한마디로 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향후 이수용은 중국 통으로서 아마 중국의 고위 지도층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의 현재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의 지위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방중을 갖다가 초청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이수용의 방중은 북중 간의 사전 조율이 깊숙이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경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기 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거고,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매개하에 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기 위한 틀을 짤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용인하면서 받아들였으니까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급진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재무부는요,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그 이수용과 시진핑이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아마 이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갖다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메시지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이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은 대북제재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출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게 목적인데요. 대북제재법은 법 통과 이후 180일 이내에 재무부에 대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돈 세탁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의 금융협조도 일체 없는 데다가 정권 생존을 위해 고위 관료들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는 우려를 들면서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는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미국은 조사를 통해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실명 또는 자명 계좌를 유지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 국제사회도 이 같은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에 나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미국 재무성이 북한을 돈 세탁 우려국으로 이렇게 지정한 부분은 미국이 이란, 북한 딱 두 나라만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근데 이란과의 부분은 지금 이제 풀어서 정리해가는 단계에 있고 북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미얀마에 대해서 했던 적이 있죠. 2005년에 방콕 델타 아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지정했는데 오죽했으면 경주에서 열린 그 직후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이거 좀 잘 정리하자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방콕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이 은행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은행을 갖다가 다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크다는 거죠. 6월 1일부로 이 전 세계의 은행들이 다 북한과 거래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장군하니까 미국이 멍군하고 대응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중국계 은행들이요,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지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크 리프트 주한미 대사가요, 이 사람 항상 뭐 야구장에서 치맥 먹고 이래가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1일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요. 한미 FTA의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여전히 사업하기에 어렵다라는 말까지 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31일에는 장승아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 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연임을 이분이 서울대 법대 교수하다가 WTO에 파견돼서 거기에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었는데 연임을 미국이 반대해서 사실상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외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WTO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WTO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분쟁을 이렇게 관장해서 수습을 하는데 조정을 하는데 미국 측이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이 미국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장 위원의 연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올 초 우리가 이 국회에서 법률회사를 만들 때 외국계 로펌 지분을 49%로 제한하려고 하자 리프트 대사가 예의대로 직접 가서 거칠게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미 상무부 차관보는 비공개로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 오라클 등 미국 기업 조사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대만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미국 대선 이후에 경제적 트러블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환율 조작 국가로 미국이 우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겁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다는 게 공개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흑자를 얻어가고 있다. 너네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가격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1달러에 1,000원이면 실제로 1달러에 1,300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올려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이번 대사 강연과 WTO 인사 파동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자,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해서 내일 유일호 부총리하고 만난다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할 거랍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미국의 입장이 이전과 다를 게 없다고 한가한 소리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도 의례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고 또 한미 재무장관 회담도 맨날 하던 소리 할 거다 이러는데 긴장도 안 한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관료들의 정신 상태가요. 제가 미국의 지금 대선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고 자신의 어떤 이 노동자나 일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어떤 농민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방 문제에서 미국과의 어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당장 11월 달부터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긴장도 안 한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는 물론 한미 통상관계도 변할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핵심 참모고 지금 부통령으로 거론되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엊그제 한미 FTA로 무역 적자가 240%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대미 무역 흑자가 한미 FTA 비준 당시인 2012년 12조에서 작년 30조가 됐다는 거죠. 자,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이 한국 등 동아시아국에 대해서 엄청난 대미 흑자를 내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당장 이런 불만이 폭발할 거고 미국의 경고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아뭉개다가 나중에 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읽은 내용도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나 힐러리가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되는 무역 문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